사주 중급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사주를 보면 오묘 이렇게 파가 있지요. 파. 사주 살 중에 파라는 게 있습니다. 자유파, 축진파, 인해파, 사신파, 술미파 이런데 이 부분도 기록을 해 두셨다가 사주를 보거나 연구할 때 참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를 보면 축오 육해, 해는 축오가 해입니다. 묘진도 해고, 신해도 해고, 유술도 해입니다. 여기에 사신파를 보면 사신은 형이지요. 형이면서 파입니다. 인사신 사명인데 인사신 3개가 있으면 형이지만 2개가 있을 경우 사신도 형이고 인사도 형입니다. 술미는 축술미가 있으면 사명이라고 하지만 술미도 형이고 축술도 형이고 축미는 형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축이라고 하지. 인사신에서 인신도 축이라고 하지 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제가 파해사를 소개한 이유는 파해는 자체적으로는 거의 작동을 잘 안합니다. 파라는 것은 깨트릴 파자고 해자는 해를 준다는 건데 글자 그대로 한다면 문제가 심각한 건데 이 살은 이 자체로는 작동을 안합니다. 형이 가해지고 충이 가해진 곳에 파나 해가 가해지면 그때는 드러나게 작동을 합니다. 여기 보면 오묘는 파지요. 오묘파. 이 파가 오묘파가 빠졌는데 여기 오묘파를 추가로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록하셔서 가지고 다니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파해는 자체적으로 작동을 안 하는데 충이나 형이 가해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는 오묘파가 되었지요. 오묘파. 이렇게는 오묘파입니다. 오묘파. 파가 있다고 해서 이 자체로는 작동이 안 됩니다. 별 의미가 없는데 묘유충했지요. 파가 있는 곳에 묘유충이 되었지요. 이때는 작동을 눈에 드러나게 합니다. 묘라는 게 재산, 신체, 명예, 그리고 또 배우자 자리니까 명예나 신체, 재산, 배우자 셋 중에 하나 작용력이 생겨나겠지요. 돈을 많이 잃어버리거나 자신이 아프거나 배우자가 문제가 생기거나. 그래서 오묘파의 묘유충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재산의 문제가 자꾸 생깁니다. 가끔씩. 그리고 성격적으로 봐도 충에 파가 가해지면 성격이 한 번씩은 주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짜증을 부리거나 고집을 부리거나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스스로 견디지 못하는 어떤 그런 성격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오묘파인데 다시 충이 가해졌습니다. 이 부분은 기록을 해 두셨다가 상담하는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이나 충에 파나 해가 가해지면 문제가 크게 생깁니다. 이 부분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이 사람은 의사라고 하는데 휴식을 하다가 낭패를 보고 아마 또 세월이 지나면 또 그런 일이 생길 겁니다. 사조 원국에 있는 거라서 사조 원국에 오묘파 묘유충 만약에 뭐 유가 없고 오묘파되어 있는데 대운이나 연운에서 유가 들어오면 파에 충이 가해지겠지요. 이때는 묘가 문제가 생기지요. 묘유충했지만 유에는 오가 다른 어떤 파나 해가 없습니다. 근데 묘에는 충과 파가 겹쳐집니다. 그래서 묘는 녹재산, 명예 뭐 이런 부분이니까 한 번씩 이 사람은 돈을 크게 잃습니다. 이건 평생 잊을만 하면 돈을 날려버리고 잊을만 하면 돈을 날려버리고 그렇게 됩니다. 재산을 잃지 않는다면 배우자, 형제, 자신 몸이 아프거나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유영철 사주인데 이 사주는 이영돈 PD가 직접 뭐 이 사주를 구했다고 하는데 신빙성이 좀 있어 보이긴 하네요. 사중에 경금이 투관해서 뭐 고급 이론으로서는 편인격입니다. 편인격. 편인격은 재화를 해줘야 되는데 사화 자체로도 이 인묘목이 있으니까 목생화해서 충분히 재화가 가능한데 편인격이라 해서 살성이 있다고 해도 너무 재화해버리면 안 되지요. 근데 여기 보면 인호술 되지요. 인호술. 인과 술 사이에 오가 공해졌습니다. 그럼 여기가 불바다가 되지요. 목도 있고 목생화에 사화도 있는데 인호술 돼버리니까 여기가 아주 불이 탑니다. 불이 타는 형상인데 사라는 것에서 경금이 튀어나왔지만 사 자체가 오가 더해짐으로써 인호술 화국이 됨으로써 아주 뜨거워졌습니다. 술토도 자체로서는 토의 성분을 가지고 있지만 화국이 되고 사도 있고 목생화하니까 술토도 굉장히 뜨거워졌겠지요. 뜨거운 토는 금을 생하지는 못합니다. 사가 비록 경금의 신금의 12운석으로 장생입니다. 12운석으로 보면 사가 장생인데 장생이라 해도 오가 추가됨으로써 뜨거워졌지요. 뜨거운 토는 금을 생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금을 생한다 해도 사라는 게 뜨거워졌으니까 사에 뿌리를 두는 경금도 뜨거워졌겠지요. 신금도 뜨거워졌을 테고 술토가 비록 경금을 생한다고 해도 조토 그 마른 흙을 떠나서 뜨거운 토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경금 신금이 생을 받기보다는 경금 신금이 벌겋게 달궈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편인 자체를 너무 많이 제해버렸습니다. 편인격인데 뭐 한두 번 제하면 이 상태 같으면 화로서 목생화해서 제하고 술중에 정화가 제해서 재화되었으면 이 상태로선 편인이 재화되어서 정식의 편인격으로 사주는 괜찮은데 인옷을 화국이 되면서 화가 더 추가되면서 또 경금을 제합니다. 사 하나만 있을 때도 목생화에서 사가 뜨거워졌는데 인옷을 화국이 되어버리니까 더 뜨거워져서 또 한 번 제하게 되면 편인이 바보 편인이 되어버립니다. 바보 편인. 편인 정상 편인에서 한 번 더 제해버리니까 바보 편인격이 되어버립니다. 바보 편인격. 그래서 이 경우는
격 자체가 바보 편인격도 돼버렸고 경신금이 뜨거워졌으니까 신약이 분명한데 사중경금 술중신금에서 투간이 되었으니까 충분히 임수가 생을 받을 수 있는데 뜨거워져서 경신금이 뜨거워져 버렸으니까 생을 받기도 뭐하지요. 생을 받으려면 임 자체가 정발을 해버리니까 달구어진 쇠 위에 물방울을 떨어져 놓으면 정발을 해버리지요. 그리고 뜨거운 검은 술을 생할 수도 없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디 의지할 바가 없는 것 같아요. 보면 전혀 인성이 그래도 용신이라 볼 수 있는데 힘든 중에 사중경금 투간, 술중신금 투간 이래 되었는데 뭐 이렇게만 해도 힘들지만 금생수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록 목생화에서 좀, 좀 약간 달궈진 세지만 금생수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인호술이 하나 추가되면서 이게 뭐 시뻘게 달궈져 버렸으니까 인성이란 게 있어야만 이 사람은 금생수생을 받아서 마음을 놓고 살 텐데 인성 자체가 달궈져서 인성이 있긴 하지만 생을 받지는 못하게 되는 그런 사주입니다. 인성이 달궈져서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것. 인성은 뭐 참을성, 인내심 이런 부분인데, 그러니까 어머니나 가정적인 문제 나를 후원해주는 후원자 이런 부분이 없는 거지요. 인성이 있긴 한데 생을 못 받고 임수 혼자만 떨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이니까 경신금은 일단 도움이 안 되고 나머지는 뭐 나의 기운을 빼고 내가 제압을 해서 잡아서 재성을 써야 되고 관성도 내가 약하니까 나를 칠 것이고 그러니까 임수 혼자 덜렁 떨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인성이라는 것은 집임자 안정적인 것, 인성이라는 것은 안정적인 것, 부라고 하지. 부, 집, 가택, 그리고 안정적인 부모 뭐 이런 부분인데 여기가 뜨거워져 있으니까 인수 혼자서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여기는 보면 뭐 사주를 엉뚱한 사주를 가져왔다고 하는데 살펴보면 아주 이 사주가 틀린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뭐 이 사주가 그냥 대강 살펴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 인호술 이 자체가 아주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인호술. 그 폐는 가슴이죠. 가슴 느끼는 것. 폐가 가슴 느끼는 것인데 느끼기만 하면 자기 자신이 마를 것 같으니까 자기 신체에 있는 가슴, 마음 자체가 다가올수록 자기는 미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상태가 되는 것 같아요. 이래서 인성 자체가 달궈져서 자신을 정발시키는 상태가 돼버리니까 이 사람 자체로는 뭐 연쇄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평생 답답하고 불만족이고 이런 상태로 살아갔을 가능성이 많은 사주로 보여집니다. 이 사주도 보면 가족을 괴롭히는 배륜한데 축술형 했지요. 축술형, 형이 가해진데 유술육해 들어갔죠. 이 일지라는 것 자체가 여기가 자신의 머리, 신체인데 양, 이런데
신체에 있는 본능이나 성격 자체가 축술형의 자유파가 되었으니까 문제가 심각하지요. 뭐라고 해야 되나, 성격이 한번 행동을 내면 주변 사람들이 감당이 안 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사주가 좋으면 일시적으로 그치겠지만 사주가 나쁘면 자주 그러한 행동을 하겠지요. 성격 파탄자 뭐 이렇게 됩니다. 일시적으로. 이렇게 되면 일시적으로 성격 파탄이 됩니다. 성격 파탄. 성격 파탄자가 되어버리는 건데,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형이나 충이 가해진 곳에 파나 해가 오면 성격 파탄자가 되어버립니다. 일시적으로. 그래서 이 사람은 성격적으로도 경자가 있죠. 이 경자는 거의 자기 마음대로 안 하면 뒤집어지는 사람입니다. 자가관성이니까 경자까지 포함해서 보는 겁니다. 이 성격이 하나 있는 데다가 병술은 자기가 하기 싫으면 그만둬 버리지요. 형이 되어 있으니까 그 정도가 더 심해졌거나 줄어졌거나 할 텐데, 자기 마음대로 안 하면 뒤집어지고 하기 싫으면 금방 그만둬 버리고. 여기 또 있죠. 병자 독재. 김정은이가 독재입니다. 김정은이 하는 짓을 보면 병자가 없을 수는 없는데, 사람마다 병자 일에 태어나거나 이렇게 병인데 자월에 태어났으면 독재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사람은 자기가 그러한 면이 있다고 알고 평소에 조심을 자꾸 해야 됩니다. 병자가 있으면 식구들한테도 자기 마음대로 하자고 강요를 합니다. 병자가 있는 사람들이 바깥에 나가서 외부인이 보면 기백도 있고 일도 깔끔하게 처리 잘하고 뭐 성격도 확실하고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 사람 부하 직원으로 들어가면 그때는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가장이 돼 버리면 그때는 자식들, 부모, 부인까지 전부 자기가 시키는 대로 해야만 마음이 놓이는 사람입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다 시키게 되겠지요. 거기다가 경자가 있으면, 경자 이것도 참 조심을 해야 돼요. 김정은이가 경자, 병자 다 있지요. 경자는 자기 마음속에 한번 정해지면 우주 끝까지 가려는 생각이 자꾸 생깁니다. 그 사람 신체가 이렇게 있으면, 이날에 태어나면 이런 사주 같으면 가끔 가다가 경자 기운이 한번 공급이 됩니다. 그러면 자기 마음속에 정해진 이런 생각은 항상 옳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밀고 가버리려는 면이 생깁니다. 경자가 있으면. 누가 이렇게 아니라고 말려도 그게 마음에 다가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밀고 나갑니다. 그 다음에 병자가 있으면 독재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안 하면 뒤집어집니다. 이명박 씨도 독재고 박근혜 씨도 독재고 김정은이도 병자가 있습니다. 그 세 사람이 다 병자가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안 하면 뒤집어집니다. 거기다가 축술형에 유술 6회까지 가 있으니까 성격 파탄적인 부분이 나오니까 요건이, 이런 축술형에 유술 6회가 가해졌죠. 성격 파탄자. 그게 첫 번째 요소고, 두 번째 경자면 자기 마음에 일단 자리 잡으면 그게 무조건 옳은 것처럼 보여서 무조건 밀고 나갑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러한 행동을 보면 미칩니다. 미쳐.
설득하려고 들면, 설득하려고 이 사람과 이야기를 하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마치 절벽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절벽이면 절벽 밑에 설득하려는 사람이 서서 이 절벽을 어떻게 설득을 시켜보나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거기다가 병자, 독재, 자기 마음대로 안 하면 거품을 몰고 넘어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하고 같이 살면 나라도 이런 사람은 성격을 아니까 가까이 가보고 싶지는 않겠네요. 경자가 배우시는 분들 중에 경자가 자기 사주의 관성이면 평소에 자기 마음을 자꾸 이렇게 꺾으려고 해야 되는데 연습을 하다 보면 됩니다. 내 마음이 항상 나에게는 너무 강한 상태로 들어와서 무조건 옳게 보이는구나. 그 생각을 하시면서 평소에 자꾸 자기 마음을 꺾으려고 해야 됩니다. 병자 같으면 나도 모르게 식구들한테 자꾸 하라고 강요를 하는구나. 그 부분도 꺾어야죠, 자기가. 여기 보면 처마저도 견디지 못해 도망을 가버렸다 합니다. 부인이 아니라 공자가 오고 부처님이 와도 이 사람 상대 못합니다. 도망 나가버리지. 그 다음에 대운에서 파가 가해지는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국의 자묘형이 되었죠. 형이 되었죠. 자묘형이 되었는데 얼유대운에 유가 자를 자유파하지요. 자유파. 자유파합니다. 형이 되어 있는데 자유파에서 인성이 문제가 생겼고 형 상태인데 유가 또 묘를 충했지요. 그러니까 뭐 묘를 충한 것은 일단 형의 충이 가해졌으니까 안 좋은 건 분명한데 다시 자묘형 되는데 자유파 들어가니까 이때 이 사람이 살인을 하게 된 어떤 조건 중에 하나가 됩니다. 살인을 하려면 한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될 텐데 여기 자유파 형인 곳에 자유파가 가해졌다. 형이 된 상태에서 묘충을 가했다. 뭐 조건 두 개인데 또 나머지 조건도 하나 더 있을 수 있겠지요. 일단 여기서는 형이나 충에 파가 가해지면 그때는 문제가 드러나게 생긴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사주는 정해, 정유, 계묘, 계사 일기격이죠. 외격이 일기격. 일기격은 성격이 인자하고 사람이 착하다. 뭐 그렇게 연애자평에는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 정이 있으니까 상대방 몇 마디만 들어도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졌나를 파악하는 능력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이 갑이니까 부모님들 중에 약자에게는 약하고 강자에게는 강한 사람이 있고 부모님 중에 무인이니까 다정다감한 사람, 가보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 성격적인 부분이 그렇지요. 그럼 이 사람은 정임 합했으니까 정임이 이렇게 합해 있으니까 미인이겠습니까? 일단 정임이 있으면 미모가 있겠지요. 약간 뭐 성적인 매력이 있는 사람인데 인중병화가 충했으니까 성적인 매력이 약간은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여기 보면 정화가 여기에 연애 녹이지요. 연애 보면 성격적인 부분이나 어떤
공세적인 부분이 강하게 표출되는데 연의 녹이 있으니까 연자리는 많은 사람을 상대로 재산을 모을 수 있는 자격이 갖춰진 사람이지요. 정의 오녹이니까. 여기에 가장 큰 범위지요. 연이니까. 월은 사회, 연은 국가 단위, 이는 뭐 개인, 이거는 자기 어떤 개인 사적인 부분. 녹을 두고 있고 정인이 이렇게 있죠. 정인이 토관되었으니까 녹도 있고 정인이 있으니까 신왕이라고 봐야죠. 신왕사주인데 신왕사주면 대운이 설기시키거나 재성관양으로 가주는 게 좋지요. 그래서 관이 썰모가 있나 보니까 관은 썰모가 없지요. 유일하게 생을 해주는 게 유금이니까 금생수 해줘봤자 그다지 큰 힘을 쓰지 못하는 게 관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목이 많고 화가 있으면 인중병화도 있지요. 인중병화도 있고 이 자체로는 목화통명이 되지요. 목화통명. 목화통명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목화 목화통명 자체가 형성이 되면 운이 큰 변화가 오더라도 대체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운이 금수운으로 갑니다. 여기가 개축 여자분이니까 연간이 양이니까 자연의 돌이 안 맞으니까 개축부터 가겠죠. 개축 임자 신해 경술 이렇게 가겠지요. 근데 수운이 오면 지지가 이렇게 축자해로 가면 북방으로 달린다고 합니다. 수운이 오면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목화통명에 수가 갖춰지면 수생목 목생화해서 꽃이 섭기를 머금고 물기를 머금어서 더 아름다워진 상태가 된다고 했습니다. 물론 뭐 관성이 부족하니까 관성도 살아나겠지요. 금수가 오면 관성도 살아나고 수균이 공급이 되니까 아주 아름다운 나무가 물기를 머금고 꽃을 이쁘게 피운 상태. 꽃에도 이슬이 맺혀서 촉촉한 상태가 됩니다. 이 사람은 임자 신의 귀가에서 생장했다고 합니다. 목화통명이니까. 그리고 목 자체가 인성이니까 목화통명 상태는 안정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경대운까지 길었다 그러고 수로는 큰 애가 없었다. 수로에는 인호술 화국이 되겠지요. 인호술 화국이 되면 목, 목이 충분히 왕하니까 목화 통명세가 더 왕해지겠지요. 그래서 큰 해는 없었다. 물론 꽃이 많이 핀 상태가 되니까 좀 정신없긴 하겠습니다. 주변이 기신윤에는 부군영달 자녀 현달했네요. 물론 금생수 관성이 약한데 재성이 와서 관성을 도우니까 관성 자체가 왕해져서 수생목, 목생화 전체적으로 습기가 있는 촉촉한 상태가 됩니다. 꽃이 피고 해서 자연의 형상으로 봐도 뭐 청은 이쁜 꽃은 아닙니다. 좀
기이하게 생긴 꽃. 이쁜 꽃은 병화입니다. 둥그렇게 생긴 게 병화지요. 병화가 있다면 이쁜 꽃인데 정화 같으면 목화 통명이 되었지만 정화 자체는 못생긴 꽃이지만 국 자체가 좋으니까 기이하게 생긴 꽃 이렇게 설명이 되겠네요. 정임, 그 정에 녹이 여기 있으니까 녹이라는 건 최소한 신체입니다. 큰 단위에서 최소한 신체를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목화 통면까지 가해졌고 이 조건 연에 녹이 있고 두 번째는 목화 통명이 되었고 이 자체로도 인호술 화국이 되었다고 봐야지요. 인호술 화국 술을 공해오고 화가 많은데 목도 만만하지 않지요. 만만치 않지요. 뿌리까지 생겨서 투강이 되어 있고 이렇게 또 투강까지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정임합은 있으면 미모가 있는데 병임충했으니까 먼저는 명합이라는 것은 드러나는 합입니다. 두 번째는 암충 했으니까 완벽한 합은 아니지요. 그래서 약간은 미모가 있는 사람이다. 그렇지만 남자들이 봤을 때는 혹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격으로 따진다면 인중간목 해서 정인격이지요. 정인격은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데 인옷을 합해버렸지요. 그래서 정인의 품격이 약간은 떨어졌습니다. 정인의 품격이 정인격인데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데 살성이 없으니까 인옷을 합을 해줘 버렸으니까 정인의 격은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인중과목 튼튼하니까 그다지 나쁘진 않은데 부귀 가문에서 귀한 가문에서 출생했다는 건 아무래도 목화 통명에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충급 이론으로 보면 목화 통명이 너무 분명하니까 인중병화, 인호술 화국, 목도 튼튼하고 오중병화, 투간, 뿌리도 있고 다시 운이 수운으로 흘러갔으니까 수분까지 공급해줘서 나무가 파릇파릇하고 꽃도 이슬이 맺혀서 아주 아름다운 상태가 됩니다. 금속 가면서 임수를 생해주니까 남편 자리도 약했는데 힘이 생기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 사람은 목화 통명의 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주는 정사입니다. 정사. 성격이 독하지요. 그리고 사신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보면 합의된 곳에 충이 들어와도 문제가 또 생깁니다. 뭐 형을 떠나서 사신형을 떠나서 합의되어 있지요. 합의되어 있는데 올해 대운에 충이 들어오니까 이때는 또 부부 이별을 했다고 하네요. 여자분 사주인데 보통 그 명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을 하는 게 보면 합의되어 있는데 충이 들어오면 잡고 때린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부분도 기억을 하셨다가 활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신 합인데 형이지 형합이지요. 또 파이기도 합니다. 사신파. 이 자체로는 문제의 소지가 있었는데 파를 빼버리더라도 합하고 형한 상태. 합하고 형한 상태는 사와 신이 서로 얼굴맨다는 거죠. 얼굴매고 합하고 잡고 있는데
해대원에 충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게 배우자 자리 충한 자체가 정관, 정관이 충해버렸으니까 남편 배우자 자리 동시에 충이 들어오고 합이 들어왔죠. 형이 들어오고 이래서 부부 이별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사오미가 되겠죠. 사오미. 사오미 합이지요. 사오미. 미를 공하고 끌고 와 있고 사오미 화국인데 정의 녹이 오지요. 오를 중심으로 사오미 화국이 되었습니다. 방해합이지요. 정화가 매우 왕성합니다. 매우 왕성한 상태. 분명히 신앙이 분명하지요. 사오미 화국에 오를 자기 녹을 중심으로 화국이 형성되었으니까. 그러면 왕하면 토로서 설계해야 되는데 일단 공대 미토로 설계를 하겠지요. 오중의 기토가 도토가 안 되었죠. 설계하겠지요. 기토가 뿌리가 있으니까. 사중의 모토가 토가 안 되었지요. 또 설계하고. 이 경우는 어찌 보면 화토 상관의 형세 같아요. 화토 상관 격하면 뭐 내격으로 다 분류를 하는데 내격인 것처럼 들리긴 하지만 내격 정식격이 아닌 화토 상관의 형세. 뭐 사중무토도 있고 오중기토도 있고 묘와 사사의 진을 공하고 있고 여기에 진을 공했지요. 진. 그러니까 뭐 설계하는 건 문제가 없지요. 사중의 모토 투간, 오중의 기토 투간, 진을 공했고 단지 이제 이 토 자체가 설계하기에는 열기가 많은 상태지요. 그러면 화토 상관의 형세는 열이 나는 땅에서 힘을 쏟고 있으니까 황무지 개가 나는 사람이라고 저번에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화토 상관은. 화가 사오미 화국을 이뤘지요. 그것도 녹을 중심으로 이뤘으니까 일간이 왕한 편입니다. 왕에 있습니다. 신왕입니다. 신왕하면 설기하거나 왕한 것을 제어해야 되는데 제어할 수는 신중의 임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제어는 안 되고 설기를 시켜야 되는데 마침 오중의 기토가 투관되었으니까 기토가 힘이 있으니까 설기가 가능하지요. 여기에 사중 모토가 투관되었으니까 모토가 뿌리가 있으니까 설기가 가능하죠. 근데 그 근본이 사오하고 사오미 화국에서 뿌리를 둔 거라서 토가 좀 뜨겁겠지요. 뜨거운 토에 화가 설기를 시키는 것은 열대 좀 온도가 높은 사막에서 사막을 개척하는 황무지 개간형의 사주입니다. 화토 상간 형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토 상관의 형세는 고생을 좀 하겠지. 고생해서 고생한 만큼 말년에는 복을 누리고 사는 게 화토 상관입니다. 중급반 이론으로 보면 화토 상관의 모습입니다. 사중 모토도 있고 모토 투관되고 오중 기토도 있고 여기 기토도 있고 설기는 충분하다고 봐집니다. 상관, 식신 설기를 하지요. 근데 좀 뜨거운 토라서 자연 형상으로 보면 황무지개가 나는 형의 사주입니다. 격으로 보면 좌오묘인은 격이 바로 성립되니까 편인격이죠. 편인격. 편인격이면 이 살성을 제할 때는 목생화, 화생토로 기운을 빼주는 방법도 있죠. 이 살성을. 근데 뭐 이렇게
경월은 잡아주기는 좀 힘들지요. 사중 경금이 투강되었다고 하지만 화가 많으니까 주변에 목화가 토금이 많아야 금이 형성이 되는데 뜨거운 토라서 금이 형성되기는 좀 역부족입니다. 물론 신종의 경금도 투강되어서 이 경금이 약하지 않은 건 사실인데 주변에 전부 화토로 둘러싸여 있어서 이 경우는 편인의 기운을 비경급제로 빼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주는 문제가 사신이 형합이 되어 있다는 것, 여기에 충이 들어왔다는 것. 법은 문제가 좀 심각하지요. 성격 자체도 독하고, 독한데 또 기사는 또 한편으로 무력합니다. 독했다가 마음이 약해졌다가, 독했다가 포기했다가, 그리고 경호가 자기 녹이니까 꼼꼼하고 섬세하거나 머리가 좋거나 하겠지요. 그래서 이 경우는 토가 투강이 되어서 오중기토 투강, 사중부터 투강되어서 설기를 능이시킬 수 있지만 뜨거운 토라서 사음의 화국 때문에 이게 뭐 황무지 개간하는 사람들이 좀 사는 게 좀 짜증이 나겠지요. 짜증이 나지만 열심히 일을 해서 황무지를 개간하고 황무지가 개간이 되고 나면 말년에는 편해지는 게 화토상관의 형세입니다. 화토상관은 황무지 개간하는 사람인데 사막에서 황무지 개간해서 초년 종년 고생을 하겠죠. 말년에 개간이 다 되면 편안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평화 과정이었다고 되어 있네요. 과정이 편안했다. 설기시키는 게 적었으면 문제가 생기겠죠. 무인대원에도 뭐가 있지요. 축대원에는 석토로 설기를 시켰으니까 자원에는 여기 오묘파되어 있는데 자오충했지요. 근데 원국에서 사오미 화국이 되어 있었으니까 오묘파 상태지만 자오충하면 사오미 화국만 일시적으로 성립이 안 되겠지요. 그랬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뭐 사실 여기가 사가 없었다면 오 하나만 있었다면 자기 녹이지 않습니까? 녹. 오묘파 자오충하면 녹. 그러니까 재산이 많이 날아가거나 자기 몸이 아프거나 좋아하는 자체가 편관이니까 남편이니까 다른 남자 때문에 남자에게 돈을 뜯기거나 편관이니까 여기 보면 정관이 신중의 임수로 암장에 있지요. 어차피 암장에 있는데 금도 만약에 여기 경금이 여기 하나 더 붙어 있다면 경신이 되었다면 이때는 남자 자리가 강하겠지. 그렇지만 사신이 형합에 있고 남편 자리에 형이 들어와 있고 경금도 따로 떨어져 있고 해서 신중 임수가 약한 상태입니다. 약한 상태인데 이 경우는 편관이 들어와서 만약에 사가 없다면 오묘파 상태인데 좌우충 해버리면 외부의 남자로부터 남자의 원인으로 돈이 날라가거나 아프거나 명예가 실추가 되거나 오가 녹이니까 직장에서 잘못되거나 근데 사가 있으니까 일단 노원구에서 사오미 화국이 되었으니까 이때는 오묘파 상태지만 좌우충하면 사오미 화국 자체가 일시적으로 성립이 안 되겠지요. 그러면 오와 사 둘뿐입니다. 정을 돕는 게. 그래서 통변하는 자체가
형된 곳에는 형이나 축이 된 곳에는 파나 해가 오면 문제가 생깁니다. 사오미 화국 사오미 화국이 되어 있는데 오묘파되고 좌우충하니까 이때는 사오미 화국이 성립이 안되고 사오만 남아있는 모습이 됩니다. 물론 뭐 여기다가 자묘형 했으니까 오묘파의 자묘형도 되니까, 근데 이 경우는 저도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같은 에너지, 자의 에너지를 보면 한번 충했으면 이렇게 형할 기운이 없을지도 모르죠. 이 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임상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오묘파단 상태에서 좌우충했지만 사오미 화국이 깨져버리는 걸로 충의 에너지가 사라졌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는 없어져 버렸으니까 사따로 오따로 화세가 좀 약화가 되었겠지요. 이때는 오히려 사오가 좀 약해져 버렸으니까 설기시키는 무도 기도 있고 식신생재 상관생재 이렇게 갈 수도 있겠네요. 상관생재 생관, 상관생재 재생관, 상관생재 재생관, 상관 식신생재 재생관, 직업 남편. 자원에는 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여기가 사가 왕한 상태인데, 사오미 화국이 돼서 왕한 상태인데도 형합들하고 합했는데 때려줘 버리니까, 때려줘 버리면 사오미 화국만 일시적으로 뭐 성립이 안 된다고 할 수 있는데, 또 사년이 또 들어왔지요. 사년이 들어왔으니까 부득이하게 사오미 화국이 또 성립이 되는데, 성립이 되고 이러면 이 상태에서 형되고 합되고 충되는 현상이 지속이 되니까 이때는 문제가 생겨서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원래 처음 자리, 원래 원국에서도 형이 되어 있죠. 형 되고 합되고 있으니까. 그 남편이 있는 자리, 신종 임수가 남편이니까, 여기가 배우자 자리니까 배우자 자리가 형 되고 합되어 있는 상태면 위협적인 요소가 있었다고 봐야지요. 그리고 토가 토생금 해야 되는데, 토가 뜨거운 토니까 금을 영이 잘 생하지 못하니까 신종 임수도 조금 불안했다고 봐야 됩니다. 문제가 있었는데 대원에서 합해버리고 합한 상태에서 총을 때려버리니까 문제가 좀 생기는데 좀 크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합되는 곳에 총이 들어오면 그 오행이 충격을 받는 게 좀 심해지는 모양입니다. 이 경우는 형합이니까. 이제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어느 정도 삼합이라는 게 사주 중에서 자기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냥 보면 에너지 법칙 같아요. 보면 이 경우는 해자축 이렇게 되겠지요. 해자축 소국이 형성되었지요. 그리고 자중의 개수가 투과냈고 해중의 임수가 투과냈고 수가 매우 왕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인묘진 목국이 되겠지요. 인묘진 목국, 그러니까 수생목, 해자축이라는 건 범위가 좀 크지요. 삼합이니까 또 투가 안 되었으니까 인묘진 목국이라 해도 약간 습기가 있겠지요. 해자축 수국에 투가 안 되었으니까 수세가 굉장히 왕합니다. 묘라는 게 둘러싸여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건 선목으로 변한 상태에서 인묘진 목국이 되었겠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선목 불능생화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도 또 임목 임수가 있으니까 단지 이 정화가 살 수 있는 길은 많은 수의 극으로 정화 촛불이 꺼질 위기이지만 인묘진 목국이 있다는 거. 인묘진 목국이 어렵지만 수생목 목생화에서 서판기운을 돌려주긴 하지만 돌려서 화를 돋긴 하지만 인묘목이 섭한 상태라는 것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해자축 되지요. 그러면 이 에너지가 1, 해 에너지가 1, 공되는 에너지가 1입니다. 이미 1이라는 에너지를 소모를 했는데 여기서 소모를 했는데 또 해묘미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보면 에너지 법칙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차분하게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면 정리가 됩니다. 역시 이 부분도 명리학자들은 해자축합, 해묘미 목국, 인묘진 목국 이렇게 할 겁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한테 배우신 건 어디 가서 말씀을 하지 마십시오. 말했다가는 망신만 당합니다. 강의하시는 분들이 보면 뭐 명리 학원에서도 보면 해자축 삼합이지요 이렇게 말을 하고 또 해묘미 목국이지요 이렇게 말을 하고 인묘진 목국이지요 하면 해묘미 목국 하나 인묘진 목국 하나 해자축 하니까 수생 목생화 관인상생이 되어버리지요. 근데 에너지 법칙으로 균등하게 하나가 쓰이면 그 다음에는 못 쓰인다는 생각을 한다면 해자축 하나 해묘미는 불가 인묘진 목국 하나 이 정화가 살 수 있는 것은 인묘진 목국이지요. 정임합한다고 해도 명합이 먼저입니다. 명합. 근데 또 충해버리지 그러면 이 합이 풀려버렸지 그러면 이렇게 또 합할 수도 있는 문제지요. 이렇게 합한다 해도 인중의 병화가 또 충해버릴 수도 있고 그러면 결국은 암합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겠죠. 정임합목. 여기 목이 생겨난다 해도 목이 생겨난다면 정임합목으로 생겨난다고 하면 여기는 목이 하나 더 추가되면 수생목, 목생목 할 수는 있겠네요. 그러니까 능이 습한 수를 목으로 돌려서 화로 화생 그러니까 칠살이 화생이라고 합니다. 활화자에 생활생자에서 왕한 관성을 인성으로 화해서 나를 생해준다. 관인상생 의 형세입니다. 관인상생격은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처리해야 될 게 이게 편인이란 거죠. 편인격이 되니까 월지에 좌우묘유가 있을 때는 격이 바로 성립이 되니까 이때는 임묘진 목국이 되었으니까 격을 편인을 잡아줘서 정당한 편인격이라 봐야지요. 살생이 되거든 편인격이면 격이 올라갔으니까 여기 보면 얼사 병호 정미 모운까지 재물론과 명예가 있었다.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해자축 수국 자중개수투간 해중임수투간 해중임수투간에서 수세가 너무 왕한데 다행히 인묘진 목국 정임 화목 수가 많으니까 그렇지만 인묘진 목국 사이에 있으니까 약간 습하더라도 목국이 형성이 되면 관인상생격이지요. 관왕인왕 관이 너무 왕하긴 하지만 인성도 적절히 왕해주니까 겨우 관인상생이 됩니다. 근데 두 번째 이제 중급 이상으로 가서 격으로 본다면
편인격인데 편인은 살성을 잡아주는 게 금으로 극하거나 암압을 해주거나 뭐 하는 부분들은 암압하는 부분도 편인의 살성을 잡아준다는 이론은 어디도 없습니다. 단지 편인일 경우에는 재성으로 적절히 극해서 잡아줘야 된다 하는 이론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편인이니까 인미어진 목극으로 삼합으로 잡아줘 버렸죠, 살성을. 그래서 편인격이 성립을 하고 품격이 올라가 버렸고 관인상생의 형세지요. 관인상생의 형세가 무난히 이루어졌고 편인의 격이 올라가 버렸고 좋지요. 그래서 원국에서 이 사람은 너무 좀 추운 면이 있으니까 힘들게 성공을 하긴 하겠지만 대운에서 계속 화가 와버렸네요. 화가. 그러니까 뭐 수기도 화가 와서 정발을 지켜주고 목에 나무에 꽃이 피는 모습도 되고 일간 자체도 인석에만 의지해 있다가 자기의 뿌리가 생기니까 관도 왕하고 인성도 왕하고 자기도 왕하니까 관인상생의 격이 커져 버렸죠. 관인상생의 격이 형세가 커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사병원 정미무운까지는 재물과 명예의 운이 따랐다. 이렇게 된 사주는 원국에서 좀 힘들게 살지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말이 좀 나오긴 하겠죠. 물론 관성 칠살이 강해서 임묘진 목구로 돌리는 게 좀 한계성이 있긴 하지만 정임 한복까지 본다면 능히 이 수기를 돌려서 화로 하는 관인상생이 조금 힘든 관인상생이 사주입니다. 관인상생은 노련하게 사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상관이 하나가 나왔으면 완벽한 관인상생인데 없지요. 화운이 오면 목도 왕하고 화도 왕하면 목화통명인데 목화통명의 형세가 되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살펴야 됩니다. 목화통명의 형세인데 수기가 공급이 되면 충분히 물기를 먹으면 나무가 꽃을 활짝 피우고 화가 뜨면 물기운도 조금 정벌이 돼버리고 하니까 대운마저도 잘 흘러갔네요. 재물과 명예를 많이 얻었다. 뭐 이 정도 되면 10년, 20년, 30년 동안은 대운의 힘을 빌어서도 편안하겠네요. 원국에서도 힘들게 성공한다는 팔자인데 대운에서 햇빛이 뜨니까 10년 병호 하나만 있었으면 10년간은 편히 살 텐데 사오미 화국으로 달려버렸죠. 그래서 10년, 20년, 30년 원국에서 힘들게 잘 사는데 대원에서 30년 들어와 버렸으니까 힘들게 잘 살 수 있지만 30년 동안은 햇빛이 비쳐서 따뜻하게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급 과정인데 제가 일부러 자꾸 통변하는 거리를 찾아와서 통변을 해봅니다. 자꾸 통변을 해봐야 감도 오고 늘기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뭐 이것저것 끌어와서 괜찮은 자료 같으면 끌어와서 자꾸 통변을 해보시라고 그렇게 이것저것 자료를 끌어와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오늘 사주 중급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